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개인연금 꿀팁 3라는 제목으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은 최근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슈퍼버블이 곧 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지나쳤고 최근 인공지능 열풍으로 버블이 더 커져서 결국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6월 가계대출 잔액 사상 최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 6조 4천억 증가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지만 어쨌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현재 금리 상단이 5.25%인데 14년 만에 최고치 금리입니다.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식이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다는, 그 버블이 끝났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 뉴욕시 은퇴 시스템의 한 임원은 주식시장 투자를 줄이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죠. 연금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이 47%밖에 되지 않아서 OECD 공고치에 대비할 때 최대 28%나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은퇴 후 보장 규모가 OECD 국가들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적연금에 대한 시장을 세제 혜택을 줘서라도 더 활성화하고 키워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적연금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낮다는 뜻이죠. 40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3명은 정년까지 현재 일자리를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33.9%가 정년까지 계속 일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직업 역량 개발에 관한 요구 조사도 했는데요. 40대 서울 시민이 직업 교육 훈련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정보 부족, 또 교육 일정 등이 안 맞아서라는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원하는 교육 훈련 분야로는 부가 수익 창출, 직업 전환, 직업 역량 강화 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현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 영상에서 시리즈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 개인연금 부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여러 데이터나 뉴스들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연금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 그리고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라는 내용을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 관련 계좌로 고배당주를 사고 또 성장주를 섞어서 7대3으로 투자하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죠. 연말 정산 환급을 통한 절세, 그리고 과세 이연 복리 효과를 누려서 꾸준히 투자하고 또 성장주까지 나스닥 100 QQQ로 대표되는 ETF에 투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플러스 시켜서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7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다시 4%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10년물 금리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KB증권의 한 연구원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4.2%를 넘어설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그만 오르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채권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채권 ETF에 개인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그리고 KB자산운용의 KB스타키스 국고채 30년 등 이 30년 같은 장기물에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서면서 30년과 같은 듀레이션이 긴, 듀레이션이란 금리 민감도를 뜻합니다. 이것이 긴 채권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채권으로 돈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연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ISA 등 개인연금 상품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장기 채권 TLT를 복제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면 좋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채권이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이란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한 차용 증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와 원금을 언제 갚겠다고 약속의 내용이 적힌 증서를 말합니다.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채무자가 되고 그 채권을 산 아니면 채권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는 채권자가 됩니다. 만기를 정해놓고 그 만기일까지 약속된 이자를 월 또는 분기, 반기, 연별로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채권에는 크게 공채와 사채, 사채라는 건 개인이란 뜻이 아니라 회사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공채는 공공기관, 나라나 지자체나 아니면 공사와 같은 특수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들이 있고요. 회사채, 사채에는 일반 회사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신용도가 좋은 회사들이 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국가채가 제일 높겠죠. 나라별로도 현재는 미국이 제일 신용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은 주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가 낮죠. 이자를 조금만 줘도 서로 살려고 하겠죠. 만기가 길면 예를 들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나 10년 또는 30년 후에 갚겠다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률이 높은 것입니다. 위험률이 높으면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 투자에서 수익은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하는 채권 이자와 매매 차익으로 결정됩니다. 즉 샀을 때보다 팔 때가 더 비싸면 매매 차익이 생기는 거죠. 주식도 이자에 해당되는 배당과 매매 차익으로 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주식은 배당보다는 주로 매매 차익을 노리고 사람들이 거래하죠. 채권은 그 반대입니다. 주로 채권 이자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채권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소득세가 15.4% 징수됩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으로 연 2천만 원 이상 올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개인연금 상품으로 ISA, 연금저축펀드, IRP 이 상품을 통해서 매매하면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지 않죠. 그래서 개인연금 상품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매매 시에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투자 장점으로는 확정된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 반기 등으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채권 이자는 예금보다는 높죠. 채권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투자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권을 팔 때 마이너스가 발생하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미 발행된 채권은 금리가 낮죠. 낮게 확정된 채권은 새로 발행된 채권보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새로 발행된 채권은 높은 금리로 발행되었죠. 그래서 그 채권 대비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즉 금리가 2%에서 3%로 올랐다고 칠 때 1개월 전에 2%로 발행한 A라는 채권이 있고 현재 3%로 발행된 B라는 채권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3%짜리 채권을 사겠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1년 만기라고 할 때 1년 후에 B라는 채권은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이에 비해서 한 달 전에 나온 A라는 채권은 1년 후에 2% 이자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A라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하죠. 여기 굵게 밑줄 친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사에 나온 것처럼 여기 있죠. 힘받는 기준금리 정점론. 지금은 금리 상승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 유리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채는 부도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국채 중심으로 안전하게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국채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미국 국채죠. 그리고 장기채 30년짜리를 하면 금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길다 그랬죠.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ETF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이것을 매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화로 매수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다시 말해서 원화가 약세일 때는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그것은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죠.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현재는 환율이 1269원 정도죠. 원화 약세 시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해치된 ETF 뒤에 H자가 붙은 것을 살 것을 추천합니다. 대략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150원, 이 정도가 20-30년 기간 동안의 원달러 환율의 평균이었습니다. 1150원 이상이면, 다시 말해 원화 약세일 때는 해치된 상품 매수를 추천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국채 장기 채권이 있는데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 KB스타 미국 장기 국채 선물, H가 붙은 것은 환율 해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이것도 해지가 돼 있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이것도 H가 붙었으니까 환율 해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래 거 빼놓고는 다 선물자가 붙어 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현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배당을 하지 못합니다. 현물을 사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4개의 선물 ETF는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월 배당을 받질 못하지만 배당이 나오는 것을 계속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 것이 좋으니까 10년짜리는 빼버리고요. 3번과 5번 중에서 선물도 빼버리고 하면 빨간 박스로 쳐놓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해치된 이 ETF를 사기를 권합니다. 이 ETF는 매월 배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나 연금저축펀드 IRP에서 비과세로 배당받은 것을 계속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가져온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ETF 소개입니다. 현재 7월 14일 기준으로 한 주당 9,520원입니다. 1년 차트인데요.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이 미국 국채 30년물 이것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현물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월 배당을 받죠. 대략 월 배당이 전체 투자금의 0.2%를 받게 됩니다. 선물로 투자 시에는 선물 만기가 되면 그 만기를 롤오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현물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 보수가 0.05%에 불과합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TLT ETF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TLT의 총 보수는 0.15%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는 그것의 3분의 1밖에 총 보수가 되지 않죠.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3월 14일 날 상장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채 30년 장기물에 투자하는 이 TLT와 같은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채권을 사야 되냐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라 그러죠. 차원에서 채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주식과 채권을 6대4 비율로 나눠서 보유하죠.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의 매력이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주식 대비 채권 수익률이 최악의 해였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작년 2022년이 미국 국채 10년물 1788년 이래로 최악의 수익을 거둔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에 최악의 수익률 대비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채권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상품으로 이 채권을 구매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월 배당으로 나오는 배당금을 과세가 이연된 재투자해서 오랜 기간 복리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안 좋죠. 채권 가격이 안 좋다는 의미에서 저가 매수의 타이밍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이 채권으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은 비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DC나 IRP,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의 경우 70%만 투자할 수 있는데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배당을 언제 받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봤습니다. 매월 마지막 영업일 이틀 전까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이것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 둘째 영업일에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 7월 16일 날 검색해 봤는데요. 95%가 0.25%, 25bp 올릴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상단이 5.2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하순이 되면 이것이 5.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7월 16일 기준으로 계속 11월 달에는 시장이 53%나 금리 상단이 7월 말에 5.5%로 오른 상황에서 5.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5.75%에서 5.5%로 0.25% 내릴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0.25% 올리고 그리고 11월 달에 또 0.25% 올려서 금리 상단이 5.75%까지 오른 다음에 12월 달부터는 금리가 0.25%씩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0.5%까지만 금리가 올라가고는 그 다음부터는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금리가 이제 앞으로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몇 달 전부터 채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초록색 그래프는 슈드 고배당주죠. 검은색 그래프는 TLT 30년 미국 국채 ETF입니다. 5년 차트인데요. 2000년 3월 코로나가 터지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 가격은 올랐죠. 반대로 슈드는 고배당주이긴 하지만 주식이어서 그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슈드는 계속 올랐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대표적인 채권 TLT ETF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공식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채권 가격이 바닥을 찍고 점차 금리 정점이 다가오는 것을 선반영하면서 TLT 채권 ETF가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 그리고 가격 상승 관점에서 매매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연금 상품으로 이 채권을 사면 좋을 것입니다.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또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5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채권 3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미국 나스닥 100 성장주나 빅테크주 IT 기업들이 주로 포함된 ETF죠. 이것을 2 그래서 5대 3대 2 비율로 매월 월급날 적립식으로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환급으로 절세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를 나중에 낮은 이자로 과세받기 때문에 과세 이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나스닥 100을 투자했다는 의미에서 성장주 투자까지 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은 아모스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는 심판의 예언자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드고아의 목자로 뽕나무 치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또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마지막 9절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들을 가꾸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이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땅을 주고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꽹후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번 한 주도 용기와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